여러분, 기억력 딱 떨어졌을 때 다들 그 생각 했어요, 안 했어요? 출근해야 되나? 그 생각 제일 먼저 맞아요. 했어요. 내일 회사 가야 되나? 학교 가야 되나? 이런 거 되게 글 많이 올라오고 그랬거든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폭풍이 휘몰아치고 뭐 산사태가 나고 폭탄이 떨어지기 직전까지는 무조건 가야 되는 나라 아닙니까? 떨어져도 K 나오라고 할 수도 직장인. 있어. 아, 진짜 뭔가 막 이렇게 물이 다 이렇게 차고 그래도 가는데 제가 오늘 좀 소개할 내용은 괴담에 떨어져도 출근을 해야 하는구나 라는 웹소설입니다. 그치 보면 쉬자. 네, 카카오 페이지에서 지난 10월에 연재를 시작을 한 따끈따끈한 신작입니다. 정말 신작이군요. 네, 제가 두 달이 안 됐네요. 예, 엄청 쓸데없이 영업을 이곳저곳 하고 다녔죠. 그래서 사실 그 영업 덕에 양찌님도 보고 계시고. 그쵸. 처음에 안 볼까 하다가 전 이장님이 열심히 영업하셔서 보고 있습니다. 자, 어느 날 낡은 잡지에서 이상한 엽서를 하나 발견한 당신. 어떤 퀴즈쇼에 참가자를 모집한다는 홍보물이 이제 동봉돼 있어요. 그래서 검색해 보니까 그런 방송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엽서가 그냥 테마로 빈티지스럽게 만들어졌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재미를 느껴서 한번 보내는 이에 자기 이름을 쓰고 엽서를 보내봅니다. 왜 그런 짓을 하는 거죠? 절대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당신은 그 결과 퀴즈쇼 괴담에 빠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70년대 미국 컨셉의 퀴즈쇼인데요. 그 방송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퀴즈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둘러보니까 다른 참가자들도 있고 자기가 퀴즈를 맞춰야 되는데 보니까 사회자가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는 것 같지만 머리를 보니까 머리가 구식 브라운관 TV로 되어 있어요. 이미 좀 제정신이 아닌 세계관이잖아요. 퀴즈를 풀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사회자가 바로 그 자리에서 소각시켜버립니다. 소각이요? 예, 한 줌 재가 될 신세가 되죠. 자, 당신은 이 퀴즈쇼에서 어떻게 탈출을 할 수 있을까요? 오, 1등 해야지. 그렇죠. 가장 정석적인 방법은 퀴즈 정답을 맞추면 되겠죠. 이제 주인공이 여기에 빠지게 되고요. 정답지를 어떻게 또 입수를 해서 달달 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맞춰서 우승자가 돼서 나가려는 그때 이변이 일어납니다. 계속 이 퀴즈쇼가 너무 정답자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시청률이 떨어진 거죠. 이 이상한 퀴즈쇼를 폐지를 하고 좀 더 흥미를 끌 수 있을 만한 자극적인 컨셉의 퀴즈쇼가 새로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지휘자가 등장하고 하늘에서 은쟁반이 13개 나와요. 쟁반 노래방. 쟁반 노래방 진짜 쟁반 노래방 기억납니다. 아니고요. 네, 퀴즈를 아까처럼 못 맞추면 이제 불타겠죠. 맞추면 어떻게 될까요? 은쟁반엔 은쟁반에 올라가야 되는 것은? 머리. 그렇죠. 머리를 뽑아서 그 은쟁반 위에 올리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꾸억꾸억 하면서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노래요? 예. 자, 여기서 당신은 어떻게 탈출할 것인가? 그러니까 못 맞추면 소각이 되고 맞추면 목이 뽑혀서 은쟁반 위에 올라가서 그 합창단의 일원이 돼야 돼요. 이 이후는 이제 보시면 알게 되고요. 뭐 주인공은 탈출을 했겠지요. 예, 이게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괴담에 떨어져도 출근을 해야 하는구나라는 제목이고요. 이 세계관이 어떤 거냐면요. 위키 기반의 괴담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컨셉이거든요. 이제 괴담이 뭐 우리 뻔히 아는 엘리베이터 괴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은 이제 뭐 대충 스토리가 비슷한 것 같은데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뭐 이렇게 약간 그런 구전설화 비슷하게 조금씩 디테일은 다르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보면 위키 기반의 이제 괴담이라서 사람들마다 참여를 해서 그 괴담을 이제 추가를 하기도 하고 삭제를 하기도 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그곳을 탐사하는 그런 형식의 페이크 다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을 탐사하는 거를 어둠 탐사 기록이라고 하거든요. 아까 초반에 소개했던 퀴즈쇼 괴담이 이 어둠 탐사 기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위키 기반이면 되게 많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왜냐면 되게 많이 달고 이런. 그렇죠. 그래서 워낙 다양하기도 하고 이제 호러물 좋아하는 사람들이 소소하게 인기를 끌다가 갑자기 좀 인기가 확 폭발하게 돼가지고 팝업 스토어까지 만들게 돼요. 팝업 스토어. 이제 주인공은 내가
몰래 이걸 보고 사는 입장이긴 한데 요 굿즈는 사야겠다 싶어가지고 어느 날 굿즈를 사러 갑니다. 갔다가 세계관에 빙의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함부로 물건 사러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공짜로 주는 물건 받으면 안 돼. 함부로 이름 쓰지 말고. 그렇죠. 함부로 이름 쓰지 말고. 괴담 스토어를 간다는 것 자체가 왜 갈 수도 마땅찮아. 갈 수도 있죠. 갈 것 같은데 양진님 안 가나요? 우리 크라임씬 팝업 스토어는 갔잖아요. 그러네. 지금 괴담에 빠진 딱 좋은 사람인 아니야 겁니다. 아니야. 그러니까 크라임씬 팝업 스토어에 갔어. 근데 막 살인자가 쫓아오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가? 그런 크라임 걸 씨는 언제나 이미 사건이 끝난 후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당신이 그 중에 한 명이 그렇지. 그 크라임씬이 실제 상황인 현장으로 빙의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부주의했군. 왜 그랬을까? 이제 들어가게 되면 온갖 괴담을 탐사를 하게 되는데 주인공이 처음 이제 괴담에 빠지게 되면 백일몽 주식회사의 신입사원을 뽑는 곳에 빙의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름도 조금 사이비스럽죠. 백일몽 주식회사라고 돼 있는데 몬스터 주식회사 혹시 기억나시나요? 압니다. 네, 그거랑 비슷합니다. 몬스터 주식회사에서는 아이들의 비명을 모았었잖아요. 여기서는 괴담 속에 괴담 에너지를 모아가지고 온갖 신약들을 개발을 해요. 그래서 그 힘들다는 탈모약까지 개발을 합니다. 괴담을 모아서 탈모약이요? 전혀 나도 획득하지 못하고 있어. 그래서 돈을 버는 건가요? 백일몽 그럼요. 주식회사가? 그럼요. 지금의 S5 대기업만큼 큰 회사입니다. 네. 이제 이 소설 세계관 안에 큰 세 개의 축이 있는데 하나는 백일몽 주식회사 설명드렸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괴담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으면 그 괴담을 현실 세계에서 격리를 하고 제거를 시키려고 하는 정부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재난관리국이라고 하는 데고요. 만 65세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정년 보장. 그럼요. 특수직군이기 때문에 호봉제 이외에 수당도 많이 줍니다. 아, 그래? 그럼요. 근데 돈은 백일몽 주식회사 훨씬 더 잘 법니다. 돈 벌려면 아무래도 백일몽 사기업. 주식회사로 가야 돼요. 그래서 좀 최종적으로 재난관리국 같은 경우는 괴담을 제거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괴담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백일몽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 저런 악덕 기업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게 하찮게 여기고 그 사람들을 되게 배척하는 그런 세력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세력이 작중에서 가장 적게 등장해서 아직은 베일에 쌓인 무명찬란교라고 합니다. 이름 정말 사이비스럽죠. 무명찬란교. 네, 무명찬란교. 그래서 보통 이제 종교라고 하면 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름님이라는 신을 섬겨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면은 이제 뭐 부처님, 예수님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기는 이름님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제 사이비 광신도 같은 존재고요. 이 세상에 의미 있는 존재가 되면 종말이 됐을 때 구원을 받는다. 뭐 이런 크게 밝혀진 부분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추측이 난무하는데 약간 이름님이라는 신이니까 이게 왜 보면 괴담이 아까 엄청 여러 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괴담 중에서 보면 캐릭터가 네임드 캐릭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임드 캐릭터, 네임드니까 이름님인가? 뭐 이런 식으로 추측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네임드. 네. 아니면 신이라면 역시 창조주 아니냐. 그러면 위키 제작자 그 사람들이 신일까? 라고 추측한 사람들도 있고 아직 밝혀진 게 네, 없습니다. 밝혀진 건 없습니다. 캐릭터들이 되게 매력적이에요. 지금 백일몽 주식회사에 입사를 해서 주인공이 현장 탐사팀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주인공 이름이 김솔음입니다. 소름. 네, 소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현장 탐사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굴을 좀 드러내는 거를 이제 꺼려해서 동물들 가면 같은 걸 쓰거든요. 근데 이제 뭐 뿔 있는 가면이라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무슨 동물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그 선배가 보고 이거 무슨 사슴뿔도 아니고 뭐지? 라고 해서 노루뿔인가? 그래서 노루야 그냥 그렇게 부르거든요. 예. 아무래도 이름 같은 것
같이 이제 괴담이나 이런 데서는 좀 힘을 발휘하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가리고 얼굴을 가리고 이제 현장을 탐사하는 그런 취지인 것 같고, 그래서 그 입사 동기들은 다 비슷한 종류의 가면을 받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소름이 동기들은 뭐 염소, 양 뭐 이런 그 가면들을 쓰고, 현장에서도 본명보다는 그냥 노루야, 뭐 염소야 뭐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그 주인공이 있는 현장 탐사팀은 D팀인데요. 이제 제일 신입인 김소름 신입사원이랑 송골매 가면을 쓴 대리님, 그리고 이제 오소리 가면을 쓴 주임님, 이렇게 있어요. 그렇다면 자, 조장은 무슨 가면을 썼을까요? 토끼, 토끼? 호랑이. 조장은 가면을 쓰지 않습니다. 아, 이런 머리가- 페이크였다니. 머리가 도마뱀입니다. 네. 그러니까 가면이 아닌데 도마뱀이에요? 그냥 얼굴이 도마뱀인 거예요. 그래서 에.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주변 사람들은 그냥 잘생긴 한 20대, 30대 초반의 남성이라고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럼 그- 주인공한테는 그냥 도마뱀으로. 도마뱀으로. 그러고서 이제 조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보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흠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하고, 예, 이분이 괴담을 파헤하는 방법이 몸이 나쁘면 머리가 고생한다. 그래서 무력으로 다. 귀신이 나오면 그냥 이렇게 때려잡는, 네, 귀신 잡는. 최고입니다. 뭐 이거 이외에도 회사에 뭐 이사님들도 조금씩 수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연구팀에 또라이 과장도 있고, 제가 좀 좋아하는 경비팀에 J3라는 사람이 있는데 괴담 속에서 굉장히 오래 있어서 오염이 됐어요. 인간성을 거의 상실을 한 사람이. 그래서 이제 이따가 구출이 돼가지고 원래는 이제 현장 탐사팀이었는데 경비팀에서 일하게 된 사람도 있죠. 또 어찌저찌 해가지고 재난관리국의 이제 요원이랑 엮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찌저찌 하다 보니까 예, 괴담 속의 친구들도 같이 이제 동료 비슷하게 주요 등장인물로 등장하게 되는데,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가 TV 브라운관이었던. 그래서 네. 브라운이구나. 나 네. 갈색 브라운 생각했어. 그래서 괴담 속 인물인데 이제 다른 에피소드에서 어찌저찌 하다가 도움을 받게 되는 그런 존재로 다시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키링 같은 마스코트 같은 데 깃들어서 계속 같이 다니면서 뭔가 이 존재는 사람이 아니고 괴담 속 인물이기 때문에 괴담을 좀 더 잘 파악하고 있고, 좀 상황이 이게 뭐지 싶을 때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는 길잡이 같은 역할도 하고 멘탈도 좀 잡아주는, 그러면서도 인간은 아니니까 뭔가 소름 끼치는 부분도 여전히 있고, 이게 아군인데 아군 같지 않으면서 아군 같은 뭐 그런 존재가 또 있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존재여서 초반에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인물이죠. 원래는 이제 아까 그 TV쇼에서 사회자로 역할을 했는데 키링 속에 이제 깃들었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불러내가지고 거기에다 봉인시켜 놓은 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인공이 원래 회사의 정복이 정장을 입고 다니는 건데 되게 칼같이 정장을 입고 여기 지금 포켓에 키링 토끼 인형이거든요. 분홍색 토끼 인형을 끼고 다니는 남성이라 그러면 굉장히 눈에 띄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운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아무래도 본체가 아니고 키링 속에 들어있으니까 자기 본체의 힘만큼을 못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내가 힘이 필요한데 저를 피해 욕조에 넣어서 피해 욕조요? 피로 좀 목욕을 시켜주면 힘이 되찾아질 것 같습니다. 하면 또 피를 또 구해서 목욕을 시켜주고 하기도 합니다. 약간 백기야행의 아오아라 씨. 아오아라 씨. 아. 뭔가 우리 편인 것 같으면서 아닌 것 같으면서 또 봉인되어 있어서 힘을 완전히 쓰진 못하고. 그리고 이제 왜 괴담에 오래 있으면 사람들이 괴담에 오염이 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괴담 속의 주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오염되는 게 사람으로서는 좀 최악의 상황인데 얘는 그냥 그게 나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 친구인데 내 친구와 비슷하게 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변화하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좀 약간 오싹하기도 하고 근데 또 좀 토끼니까 귀엽기도 하고 복합적인 인물입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네. 원래는 현실 속 사람인데 괴담으로 빙이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주변 인물 중에 주인공처럼 이 세계를 괴담 세계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아, 그들에게는 이게 현실인가요? 그렇죠. 네. 요 소설의 작가는 전작이 데뷔 못하면 죽는 병에 걸림이라는 웹소설로 초히트를 친 백덕수입니다. 그 데뷔 못하면 죽는 병 걸림은 인장님이 팟캐에서 이미 영업을 하셨던 네네. 것이죠. 그래서 이게 워낙 히트를 쳐가지고 웹소설도 있고 웹툰도 있고 아주 다들 이제 밀리언 페이지 기록을 하면서 인기몰이가 굉장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컴백을 안 하고 되게 공백 기간이 길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표지가 굉장히 이상한 웹소설이 하나 올라옵니다. 그래서 표지에는 보면은 취직하실 분 급구, 괴담 전문 대기업, 미친 복지, 백일몽 주식회사에 지금 출근하세요. 뭐 이런 표지예요. 약간 그 사장님이 미쳤어요. 이런 느낌. 어접한 광고 전단 같은. 네, 그 디자인이 정말 조잡한데 작가의 이름빨 때문인지 정말 역대급으로 지금 히트를 치고 있고요. 그래서 역대 최단 기간 밀리언 페이지 기록을 지금 세웠다고 그래요. 오. 네. 보통 카카오 페이지가 100화 정도 되면은 이런저런 프로모션을 걸거든요. 그러니까 딱 들어갔을 때 메인 페이지에 뭐 광고도 하고 그리고 뭐 삼다무나 이런 기다리면 무료 이벤트를 해가지고 좀 더 독자들이 누릴 수 있게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게 그러니까 100화가 안 채워져서 그게 되지 않은 상태도 워낙 작가가 유명 작가다 보니까 이미 사람들이 알아서 보고 있고 뭐 전혀 혜택이 없는 소설이었는데 다 유료 결제해서 그때 뭐 연재 동안 1위 기록하고 그랬었어요. 이게 바로 네임드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인기가 많으니까 이제 100 몇 화 올라왔는데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2차 창작도 되게 활발하기도 하고 아까 왜 브라운이라고 토끼 키링 있었다고 네. 그랬잖아요. 이게 공식 굿즈가 안 나왔는데 약간 2차 창작 쪽에서 개인이 조그맣게 만드는 거 말고 업자가 붙어가지고 공식 굿즈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팔려고 막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저작권 문제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조금 한바탕 막 일이 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오히려 초반에는 좀 잘 안 읽히는 거예요. 되게 기대를 많이 해서 그런지 좀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대치보다는 좀 별론데라고 해서 설렁설렁 읽다가 어느 순간 훅 빠지게 되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계속 양치님 괴롭히면서 너 오늘 읽었어? 읽었으면 맞아요. 나랑 이야기 좀 해. 막 숙제 검사하듯이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퇴근할 때쯤 되면 이게 올라와요. 그래서 이제 퇴근할 때 되면 퇴근하는 길에 읽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야 읽었으면 나랑 좀 대화 좀 네, 저도 근데 초반이 되게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선인장님이 영업하기 전에 저도 이렇게 좀 봤었는데 원래 괴담 소재를 좋아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렇게 재밌지도 않고 그래서 초반에 하차를 20화가 무료인데 12화인가 거기까지 보고 아 내 스타일 아니다 해가지고 하차를 했었는데 옆에서 계속 저래가지고 참고 조금 보다 보니까 뒤에 조금 네 저도 이 에피소드는 좀 재밌네 싶은 거기서부터는 조금 탄력을 받아가지고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차분해져가지고 그렇게 매일 쪼고 그러지는 않아요.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데 약간 지금 심할 때는 이제 사전 연재할 때는 주 7일 연재를 하다가 지금은 주 5일 연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재 주기에 맞춰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6시 올라오네? 그럼 6시까지 무슨 일을 하고 그래 이걸 보고 그러면 좀 수다를 떨고 자 주말이 되면 할 일이 없네? 복습을 해야지? 막 이러면서 약간 중독자 비슷하게 살다가 와, 그 정도야? 그러니까 막 쉬는 시간 딴 거 안 하고 그것만 막 찾아보다가 지금은 조금 평정을 찾았습니다. 네. 와, 아니 저도 사실 영업을 워낙 하셔서 못 이겨서 봤어요? 제가 너무 진짜 보기는 괴롭혔어요. 했어요. 보기는 했는데 너무 안 무서운 거죠. 조금 더 무서워야 돼요. 특히 그 전에 약간 이런 식으로 괴담을 탐사하는 것에 대한 책을 저한테 또 다른 걸 인장님이 추천을 해줬었죠. 추천을 해주신 네. 적이 있는데 그것도 진짜 재밌었거든요. 네. 그게 진짜 위키 모음집 같은 거였죠. 그렇죠. 탐사록이 이제 진짜 적혀 있는 것 맞아요. 같은. 그 탐사원들이 직접 기록한 것만 같은 그런 문서들의 집합인 책이었는데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무섭고 적당히 캐릭터들이 매력이 있으면서 감동적인 데도 있고 슬픈 데도 있고 막 그랬는데 너무 안 무섭고 주인공이 맨날 자기 쫄보라고 말은 하는데 거짓 하나도 안 쫄보. 무서워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가 이제 좀 멈췄고 네. 옆에서 퀴즈쇼까지만 봐라. 퀴즈쇼까지만 봐라. 라고 하셨지만 지금 아직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그 뒷부분이 멈춘 뒷부분이 퀴즈쇼예요. 아, 그래요? 네네.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뭐 괴담이나 괴이 탐사를 하는 그런 게 SCP 세계관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위키 기반의 페이크 다큐 형식으로 해서 이제 판타지 스타일로 이제 풀어나가는 초현실 현상을 탐사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게 우리나라의 기반이에요? 아니면 외국에서 먼저 시작한 외국에서 거예요? 먼저 시작을 했고 우리나라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 이제 예전에 놀고 놀 주제로 했으면 해서 이제 저희 주제 뭐 할까 하는 그런 카톡 하잖아요. 할 때 이거 SCP 한번 해보면 어때? 라고 은근슬쩍 했는데 빵집 이야기를 뭘 하자는 거야? 약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야기가. SPC로 착각해서 파리바게뜨? 그래서 이걸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되나 되게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자라고 했는데 SCP란 확보, 격리, 보호 요거의 영문 앞글자를 따서 초자연적인 존재를 확보하고 격리하고 보호하는 비밀 재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엑스파일 같은 건가요? 예. 닥터우도 여기 들어가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닥터우가 저기 들어간다고? 엑스파일이나 이제 닥터호가 이쪽 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실제로 SCP 문서를 읽다 보면은 그 존재들이 쭉 있는데 읽다 가끔 보면 등장해요 그러면? 닥터호와 굉장히 유사한 설정이 나옵니다. 오, 네. 파란색 전화 부스가 막 돌아다니고 그렇습니까? 말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되게 많은 게임이나 소설 이런 곳에서 이 세계관 아이디어를 많이 얻어와가지고 창작을 한 경우가 많고요. 괴담 출근도 어느 정도 요 영향을 받은 걸로 보여요. 많이 받았죠. 그래서 뭐 아까 백일몽 주식회사에서 어둠 탐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어둠 탐사도 그 등급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등급이 조금 이제 뭐 안전하다 뭐 그러면은 황혼 등급, 어스름 등급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좀 더 이제 위험하다 뭐 그럼 암흑 등급 뭐 이런 식으로 등급이 있는데 이게 지금 SCP 같은 경우에도 각종 등급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재단관리국에서 괴담을 격리 조치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격리하는 게 굉장히 이런 걸 이제 격리 소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장르를 나누기도 하는데 그런 설정들 같은 게 굉장히 딱 눈치채기 쉬운 장치고요. 백일몽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 보면 팀들이 아까 주인공 팀이 D팀이라고 그랬잖아요. 알파벳 순으로 이제 팀이 나눠져 있는데 제일 최하위 조가 있는데 X, Y, Z 조가 있거든요. 근데 그 괴담에 들어가서 좀 위험한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최하위 조원들은 약간 몸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인간 방패가 돼버리는 거죠. 고기방패다. 근데 이제 이 비슷한 설정이 SCP에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제 탐사를 하다가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방패 역할을 한다 하는 그런 게 좀 있기도 합니다. 되게 뭐랄까 잔인한 세계예요. 그렇죠. 사람의 목숨이 되게 가볍게 여겨지는. 네, 정말 전 회차 등장한 인물이 다음 차에 바로 그냥 사라지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괴담 출근 같은 경우에 그 흐름이 빠르기 때문에 에피소드 하나가 나와서 괴담이 나왔다라고 하면 뭐 두세 편만 하면 그게 끝나거든요. 그리고 그 제가 정을 줬던 등장인물이 그 다음부터는 안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뭐 스피드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좀 어떻게 보면 정줄 캐릭터한테 함부로 정을 주면 좀 큰일 나는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걸로 많은 거짓 쫄보들을 쏟아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거짓 쫄보들? 주인공이 자기가 쫄보라서 무서운 이야기를 못 읽는다. 근데 이제 영상이나 이런 거보다 텍스트 호러 같은 경우는 그냥 피가 튀겼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무섭지 않다. 그래서 나 같은 쫄보도 그냥 이런 위키 기반의 소설은 읽을 수 있지롱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쫄보라고 주장을 하는데
알고 보면 쫄보가 아니에요. 아. 전혀 아니에요. 세상 그렇게 냉정할 수가 없어. 판단할 때도. 아니 주인공도 그렇고 그 약콩님은 너무 안 무섭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사실 몇몇 에피소드는 좀 무서웠었거든요. 근데 약콩님은 안 무서워할 줄 알았어. 왜냐면 그 호러 매니아니까. 근데 그냥 그 팬 반응들을 봤을 때도 저 쫄보인데 이 소설은 하나도 안 무서워요.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거짓 쫄보. 거짓 쫄보입니다. 무서운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인장님도 무서웠어요? 솔직히 그렇게 무섭지는 않았어요. 전혀 무섭지 않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냥 좀 장산범 안 무서웠냐고. 킥하면 좀 으스스한 정도? 그냥 약간 진짜 초등학교 때 읽던 그런 거 있잖아요. 오싹오싹 공포체험. 약간 그 정도 수준? 그 정도까지가 최고인 것 같고, 진짜 만약에 무서운 거 싫어하는데 괴담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거 추천을 드려요. 그 아까 SCP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쪽도 보면은 초자연적인 존재나 뭐 크리처 이쪽이 주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좀 되게 신비하고 저런 게 현실에 있으면 진짜 오싹하겠다 싶긴 한데 그렇게 무섭진 않아요. 또 아까 SCP 같은 경우에 뭐 어떻게 돼 있냐고 했었는데 2008년부터 그게 나와서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양이 상당하거든요. 진짜 많겠네요. 예전에는 저 잠 안 올 때 그거 하나씩 읽으면서 있었는데 약간 보니까 이 주인공도 심심할 때 이렇게 위키 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요즘은 읽는 것보다 유튜브 아닙니까? 유튜브에 보면 이거 다 읽어주는 컨텐츠가 있어요. 그림으로 그린 건 없나요?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도 있습니다. 오. 그래서 보시다가 자면 아주 잠이 잘 옵니다. 아이고야. 나쁜 꿈을 꾸겠군요. 그리고 이게 아까 말했듯이 위키 기반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작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 세계재단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산하에 여러 가지 기관이 있고 분파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한국 지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입을 해서 올리면 한국 지부에 그게 올라가요. 올라가가지고 이게 다른 사람들이 점수로 랭킹을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가 높아질수록 그 사람의 글이 점점 이제 좀 영향력이 있는 그런 크리처물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재미가 없다. 그러면 점수가 점점 떨어지면서 삭제되기도 합니다. 삭제까지? 와, 삭제되면은 그 멘탈에 상당한 데미지가 올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달릴 때 달려야지 재밌습니다. 이게 좀 이야기가 한 100화 조금 넘었댔잖아요. 그래서 기승전결 중에서 이제 승 초반에 왔거든요. 그래서 호러를 원하시는 분께는 진짜 이야기가 많이 약해요. 조금 으스스한 정도고, 그리고 진짜 아까 말했듯이 쫄보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추천드리고요. 그럼에도 이야기 구성 같은 게 재미있는 부분이 있고 또 텍스트로 연출을 하는 시각적 연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괴담 동아리라는 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네. 글씨가 이제 커지면서 뭐 쾅쾅쾅 이거를 이제 큰 폰트로 나타낸다. 그러면 그냥 글씨로 쾅쾅쾅이라고 돼 있지만 크게 들리는 것 같은 효과가 있잖아요. 이런 거를 정말로 잘 활용을 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야, 좀 출판사가 고생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오싹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SCP는 실제 지금 우리 현실에 있는 거죠. 바로 이런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정교하지만 요거를 이제 현실이라고 착각한 믿고 거야? 있으면 아니 웹사이트는 있는 있긴 거구나. 있죠.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괴담을 쓰면 거기에 아, 실제로 막 예, 예.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그렇지만 이제 그 재단 자체가 실제하는지는 아니죠. 점점점. 설마 그걸 착각하시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괴담을 한두 개씩 올리다 보면 그 에너지가 모여서 현실화가 그러니까 난 그래서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해. 아니 왜 있으면 좀 더 세상이 다채로워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굳이 그렇게 다채로워질 필요가 있나요? 브라운이란 애가 그 동료가 오염됐을 때 정말 개성 없었던 인물이었는데 개성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하면 좋아하더니 딱 그런 발언이 괴담 속 인물이군요. 아니 스티브에 이어서 이제 브라운 같다고 브라운 같다는 건 굉장한 칭찬입니다. 그래요? 인기 캐릭터. 인기 캐릭터 지금 탑3 안에 들어가는 애예요. 그렇습니까? 네. 엄청난 칭찬이군요. 오늘 역시 선인장님이 오셔서 너무 재미있는 제 취향의 이야기를 들었군요.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이제 놀고노래 찐 애청자로서 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에 이 선인장님 귀한 방송에 아니 근데 지금 인장귀환. 초록이 약간 되게 신나 있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도비이즈 프리처럼 진짜 해방된 약간 그런 느낌이. 탈출하는 느낌으로 그래서 도망갈 수 없어. 너무 좋았습니다. 네, 여튼 오늘 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고요. 저희는 72화에서 또 재밌는 이야기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